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고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승미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여기 오신 만큼 오늘 가장 귀한 정보, 중동 2학년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2학년에서는 어떤 선택 과목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험에서 뭐가 어려운지 좀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국어의 일단 특징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요. 중동고에서는 이제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래서 언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매체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과목을 재조합해서 화법이랑 언어가 묶였고 독서와 작문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작문하면 읽기, 쓰기니까 이제 둘이 묶인 건데 여기서 언어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1학기는 문학을 하는 거고 2학기는 문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중동고가 원래 이제 바뀌기 전에는 2학기가 문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거는 1학기가 문학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문학을 좀 1학기에 공부하면서 좀 수능까지 폭넓게 먼저 공부해 놓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서 바뀐 교육과정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학기에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는 나온 상태이긴 한데 학교에서 이제 저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건 처음이니까 화법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화법은 이제 거의 안 하거나 조금 축소해서 할 거고 여기서 언어, 문법은 심화해서 어렵게 다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는 1학기 문학, 2학기 문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문학하고 문법은 2학년 때 좀 완성을 시키자 이렇게 목표를 이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 뭐 독서와 작문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다른 과목들이 있지만 실제로 3학년은 교과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수능 특강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은 교과목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학년을 두고 말씀드리면 1학기 문학, 2학기 문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징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1학년 때는 4번의 시험을 볼 때 항상 문학 문법을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보면은 이제 아이들 중에 문학 문법을 다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는 좀 강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문법이 어렵고 어떤 친구는 뭐 문학이 어렵고 좀 이제 그런 강점 약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집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문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1학기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사실은 지금부터도 방학부터도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신 문학이긴 하지만 수능 문학의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내신과 수능이 아주 결이 다르지는 않기도 한데 특히나 이제 중동고는 내신이라고 해서 그냥 교과서 안에서만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내신 문학이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 문학까지 준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학교 시험과 관련된 건데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중동고가 이제 1학년들 보면은 실제로 시험 범위가 되게 적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변 학교들 중에서 거의 제일 적은 수준이에요. 외부 지문을 워낙 많이 내니까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문학 작품 개수로 봤을 때는 뭐 4개, 5개, 뭐 시조 같은 게 그런 짤막짤막한 거로 들어갔을 때는 뭐 8개 이렇게 들어갔고요.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을 제외하고는 소설 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험 범위가 이제 한 번 볼 때 문학 작품 한 10작품 정도, 많으면 한 15작품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다른 학교 2학년에 비하면은 많은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좀 문학 작품이 많이 포함되는 학교들은 막 20작품 넘어가는데 중동고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1학년 때보다는 문학 작품 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문법이 있어서 문학이 좀 적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있지만 실제로 범위가 적었거든요. 근데 2학년은 범위 자체는 조금 늘어나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서술형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를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문제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1학년들은 서술형을 4문제씩 한번 시험 볼 때마다 4문제였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제일 변별이 있는 거고 서술형은 사실은 그렇게 변별점은 아니었지만 이제 작년 2학년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은 객관식이 변별이 별로 없고 서술형이 굉장히 변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이 좀 강화되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좀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학년을 맡은 이제 선생님 중에서 원래 중동고에서 요약을 계속 냈던 선생님께서 2학년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요약을 안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서술형을 엄청 강화해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1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이란 영역인데 거의 요약에 비슷하게 그냥 낯선 지문 주고 뭐 거의 요약하듯이 내기도 했고요. 이제 2학기 와서 문학은 요약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단순한 서술형은 좀 아닌 거죠. 그리고 문항수도 워낙 많고 그래서 서술형이 강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의 관심사는 그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가 몇 학년으로 가는가 보니까 3학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아니면 2학년인데 2학년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학년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몇 분 발표가 됐는데 뭐 그 장재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학년부장을 맡으셔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요약을 내시는 이제 김 선생님께서는 2학년에 남지 않으실까. 그러면 비슷한 경향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이 좀 빡세요. 그래서 서술형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쓰기 연습 안 하고 가면은 진짜 아이들 말로는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도 너무 많은데 쓸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뭘 어떻게 써야 하지 이거를 모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그래서 서술형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시간 압박. 사실 우리가 1학년에서도 한 번에 어떤 시험도 시간 압박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중동은 원래 그래요. 시험이 쉽다. 그럼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제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럼 이제 문항수를 좀 줄이는 대신에 어쨌든 시간 압박이 없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시간 압박, 그리고 이제 등급 컷이 항상 보면 1학년보다 2학년이 좀 높아요. 그거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중동 안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성장해요. 네, 그래서 등급 컷이 2학년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학년 좀 특징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문학을 열심히 할 건데 작품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압박도 있으면서 서술형이 강화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작년은 2학기가 문학이었으니까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의 구성인데요. 지금 작품 수로 보면 중간고사가 15작품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프린트물에도 있는데요,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숫자 있는 거는 주요한 작품인 거고, 그 밑에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는 딸려 있는 작품이어서 조금 덜 중요하거나 간단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수로 따지자면 15개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편이죠. 한 8개, 9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1학년보다는 범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1학년 때 준비했던 그 정도에 적응되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시험 범위 많아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학작품 수가 늘어난다. 이제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문항수는 비슷한 수준인데 서술형이 조금 늘어나죠. 객관식 30문제, 서술형 7문항 정도 되고 저 7문항 중에서 5문항은 외부 지문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고는 그 서술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외부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은 연계돼서 객관식 같은 거에 나오지 서술형을 외부 지문으로 내기는 쉽지 않은데 서술형도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외부 지문이 나오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제일 적절한 것 또는 제일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낼 수 있지만 서술형이 외부 지문으로 나오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가 좀 이러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있는 15개 작품 중에서 범위 내에서 13편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외부 지문으로 11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전체
전체 문항으로 따지자면 3분의 1 정도는 외부 지문 문제고요. 우리가 1학년 때도 전체 문항에서 문법 3분의 1, 범위 내 3분의 1, 범위 외가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이런 약간 이제 소설이나 또는 희곡이나 이런 갈래는 그냥 단독으로 주로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 고전시, 현대시, 시들은 다른 시랑 엮어서 거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범위 외에서 나오는 편이 많고요. 범위 외에서 서술형이 나오는 거, 이걸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연습시키느라 제가 수업에서 매주 이제 좀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외부 지문 시 같은 걸 주고 서술형을 내면 실제로 아이들 거의 못 써요. 뭘 써야 하는지 방향도 잘 못 잡고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래도 문학은 좀 잘 푼다라고 하더라도 이 외부 지문 서술형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은 이제 지문 수가 좀 줄었는데요. 대신에 여기 뒤에 여기 구음문부터 쭉 다 지금 약간 이제 서사갈래, 극갈래, 약간 글들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 수는 줄었지만 범위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문항 수는 객관식 31문제에 서술형 9문제. 서술형 9개 나온다고 이제 발표돼서 애들이랑 연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요 2학년 애들은 1학년 때부터 계속 거대 답안지를 썼어요. 이렇게 비포로 되어 있는 답안지고요. 거기에다 이제 위에는 객관식 마킹하고 밑에는 그냥 충분히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걸 썼었는데 이때는 범위 내에서는 9편, 그리고 이제 범위 외에서는 3편 정도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범위에 많이 들어가면 시는 항상 다른 외부 시랑 같이 내기 때문에 외부 지문 작품 수가 늘어나고, 여기는 서사갈래가 위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외부 지문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범위 외에 서술형이 있었고요. 되게 참신한 서술형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서술형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담당 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선생님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학년 국어 특징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지 제가 시험 문제랑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의 비중이 높다. 시험 범위가 적은 대신에 다른 학교 대비 시험 범위는 적지만 그걸 이제 외부 지문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실제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 다른 학교 중에 조금 친절한 학교들은 어쨌든 답은 범위 내 지문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범위 내 지문, 외부 지문 이렇게 엮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답들은 범위 내에서 고르게끔 해놓으면 애들이 그래도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동부는 그렇지 않아요. 외부 지문이 정답일 때가 많아서 변별력을 줄 때가 많아서 외부 지문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범위가 적다는 거는 시험 문제가 여러 지문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지문마다 깊이 있게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좀 해석을 깊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학 수업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여기는 직유법, 여기는 은유법 이런 게 아니라 이 문학 작품이 하나의 어떤 예술의 하위갈래로서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가 좀 되게 내면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딪혀요. 되게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문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남의 정서에 관심 없고, 네, 아이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좀 반발심을 갖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왜요? 왜 그런데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고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한다든지 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왜 이렇게만 꼭 해석해야 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깊이 해석을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해 가야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문학 수업할 때 사실은 제일 재밌고 2학년 문학 수업하는 거 너무 좋고 작품 깊이 이해하는 거 좋은데 아이들한테 이해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저도 항상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제가 이제 수능형 문제로 나와도 어렵지만 사실 중동고 아이들은 모의고사도 잘 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형 문제들 잘 풀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막 고전 시가가 있으면 진짜 아주 세밀하게 어떤 한 단어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전 시가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어미의 쓰임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어휘 문제도 되게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내신형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서술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되는 거. 한 문제가 5문장을 써야 한다라든지 한 문제인데 7문장을 써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서술형이 한 3-4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7문제, 9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술형을 잘 보는 것이 안 깎이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까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간 압박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 컷이 높다. 이게 좀 난점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페이지 있잖아요, 어머님들. 요거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요게 다예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여기 있는 시는 안 배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가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대. 이게 실제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외부 지문 시로 그냥 나온 거고요. 얘에 관련해서 객관식 문제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시 한 편을 주고 서답형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머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를 어떻게 써야 안 깎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뭐를 쓰라고 하는 거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보시면 특히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은 밑에 주체와 대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걸 써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거를 풀어보라고 하시면 서술형에 대한 것이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서술형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시험 때는 여기 나오는 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뭔가 자연이 순환한다라는 시를 한 편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그 시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순환성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를 가지고 오고 시를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좀 어려워했던 서술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어쨌든 예술의 하위 장르이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갈래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요 페이지는 문학의 어떤 성격과 전문적인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드라마로 각색하는 게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과 극갈래라고 하는 것의 갈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극갈래 안에는 뭐 지시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얘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시험 범위에 이 소설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 시험 범위에는 요 뿌리 깊은 나무의 그 드라마 대본이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그거의 원작인 소설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대화와 서술을 보면서 이거를 극갈래로 바꿔서 대화와 지시문으로 바꿔서 써내는 거 7문장을 써내야 돼요.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판단할 게 많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압박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주구장창 한 30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할당된 시간은 길어야 한 3분 정도인데 이걸 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문학의 성격, 갈래의 특징,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에 문학 수업을 들을 텐데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갈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서술형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모아서 그냥 타이핑한 건데 이대로 나온 거예요. 약간 제가 볼 때는 논증형 또는 요약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은 약간 논증형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문에서 근거 찾아와라. 저희가 이제 클리닉 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뭐 틀렸다든지 뭐가 맞았다고 할 때 지문에서 근거 어디 있는데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요 네 번째 거 거의 요약이에요. 이게 한 편의 수필이었어요. 외부 지문이었고요.
외부 지문 수필을 하나 준 다음에 지금 5문장을 써야 되는데 기업과 관련된 주제가 드러난 내용을 3문장으로 한 문장에 핵심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니은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 디귿과 관련된 거, 핵심을 하나씩 총 5문장을 써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7개에서 9개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에 객관식이 30문제 따로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객관식은 거의 안 틀려야 돼요. 객관식 거의 안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조금 감점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2학년은 사실 9등급제였으니까 1등급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5등급제로 좀 환수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객관식 하나 정도 틀리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틀리고 서술형 조금 감점돼서 한 94, 5점 정도가 5등급제에서 1등급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생각보다는 조금 빡빡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만 잔뜩 이제 안겨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10명이 한두 명이라고 하면 우리 애는 문학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상담 전화가 한 10에서 8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문학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도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애들이 곧잘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문학을 실제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시험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수업이 되게 깊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읽을 때 아이들은 표면적으로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만 읽는 거죠. 껍데기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학습되어 온 것도 있고, 근데 이번 우리가 중동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지문 한 지문의 주제를 자기가 온전하게 완전히 이해한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수업 자체는 이제 깊이 있게 하고요. 지금 왼쪽은 수업에서 하는 거고 오른쪽은 클리닉에 와서 그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산유화가 시험범위였고 이렇게 한 작품을 배우고 나면은 여기 나왔던 정서 같은 것들을 찾는 연습. 왜냐면 산유화에서 2-3문제 나오고 결국 외부 지문 또 나올 건데 외부 지문에서도 또 우리가 정서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깊이 있게 배운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다른 지문에 좀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좀 문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수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일단 완벽하게 숙지해야 베이스를 잘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뭐를 하냐면 한 지문을 공부하면 그 한 지문에 대해서 제가 다지선다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지문당 지금 선택지가 48개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70개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냥 윗글에 대해서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내거든요. 그리고 뭐 적절하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보통 48개면 뭐 틀린 게 한 8개 정도 되는 거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는 너무 잘해요. 정말 중동고 애들은 제가 보면은 다른 일반반이랑 비교했을 때 평균이 월등해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내면은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막 할 때는 막 야 오늘 선택지 70개야 미쳤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떤 애가 오늘 이번 주에 못했다 그러면 꼭 챙겨달라고 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에 시험 한 1-2주 전에 선생님 여태까지 클리닉 했던 거 다시 다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건 일단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200문제 풀어라 300문제 풀어라 이런 숙제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얘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택지는 제가 이제 여러 반의 필기라든지 교사용 자료라든지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의 선택지를 다 모아서 그 모든 엑기스를 담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얘네가 OX를 하면서 한 번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수고 모든 지문에 대해서 클리닉 때 한 번, 직보 때 한 번, 새로운 문제로 바꿔서 2번, 3번 정도 하거든요. 요 다지선다 문제를 풀면서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굉장히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서술형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건 한번 다 해보자. 그러니까 한 시가 있으면 위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술형으로 써보자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사과
수학과 외부 지문 집에 가서 풀려보라고 하신 문제, 아마 지금 집에 가서 이거 풀어봐라고 하시면 애들이 대부분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힘들어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온다고 놀라거나 막 충격받거나 이럴 건데, 어쨌든 서술형을 쓰다 보면은 분석하는 좀 방법이 생겨요. 아, 일단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못 쓰는 애들은 제가 일단은 그 문제를 그냥 재진술하면서 시작해. 예를 들어 A에 대해 써라 그러면 A는 이렇게 시작하고, 뭐 B에 대해 써라 그러면 B는 이렇게 시작하고, 약간 이런 팁도 좀 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술형 쓰기를 연습하는 거고요. 작년 2학기 기말에는 이제 서술형이 9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서술형 문제를 200문제를 풀었어요. 숙제로 한 번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한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최소한 범위에 있는 건 안 틀리고, 범위에 있는 거랑 외부 지문이랑 엮어 나오는 것까지는 다 맞히자. 그리고 외부 지문 단독으로 나오는 거, 이제 거기를 가지고 싸우자. 이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진짜 완벽하게 한 200%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과 저런 클리닉에서 꼼꼼하게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외부 지문이 제일 문제잖아요. 항상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범위 안에 있는 건 다 맞고 외부 지문을 잘 맞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1학년들도 보면은 등급 컷이 한 뭐 94점, 조금 어려우면 92점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아이들 중에서 어쨌든 범위 안에 있는 거 다 맞고 외부 지문에서 뭐 1개, 2개 틀린 애들, 2개 틀린 애가 뭐 1등급 문 닫고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2학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부 지문 분석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을 봤을 때는 중동고 기출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중동고에서 3학년들이나 이렇게 썼었던 그런 이제 문제 유형들을 갖고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중동고 3학년에서 썼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풀리는 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시간 순으로 사건 배열한다든지 이렇게 유사한 유형들이 있어서 훨씬 더 좀 친숙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방법은 중동 기출, 특히 이제 3학년에서 썼던 기출들을 좀 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요.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게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김유정의 떡이라는 소설이잖아요.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것도 사실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 지문이 1학기 중간고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외부 지문은 쉬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풀어봤을 법한 거. 이제 그런 게 나왔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 김유정의 떡 이런 거는 일반 고1, 고2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은 아니에요.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정말 낯선 거.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도 처음 볼 수 있는 거,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중동 기출에서 다루면서 문제 내용들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렇게 완벽하게 좀 낯선 것들을 풀어보는 연습, 이렇게 2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을 이제 들었던 친구들도 다 공감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진도는 조금 빨리 빼는 편이에요. 진도를 빨리 나가고 이제 학교에서 뭐뭐뭐 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면 학교보다도 조금 빨리 나갈 때도 있고, 한 4주 정도면은 거의 이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몇 작품 안 남게 일단 좀 빨리 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한 번씩 꼭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직보까지 포함하면은 대부분 막 6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말 끼고 시험 보면은 직보를 또 2번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막 7번, 8번 볼 때도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실제로 시험에 가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이 너무 낯설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래서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당황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내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항상 학교 시험보다 제 시험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진짜 어렵게 보고, 그래서 학교 가서 볼 때 오히려 조금 그래도 잘 풀리네, 좀 이런 기분이 들게끔 풀리는 편이고, 시험의 그 문제 구성이나 아니면 유형이나 세팅 같은 거는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풀리고 있어요. 저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작년에 이제 1학년 수업할 때도 이게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전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효과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1주차부터 4주차 정도까지는 주차 테스트를 보는데 얘는 그냥 한 주 한 주 일단 진도를 빼고 있으니까 진도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여태까지 본 것들을 이제 합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이들도 거기서부터가 진짜 점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좀 주차 테스트고 뒤에부터는 되게 잘 보고 싶어 하고 학교 시험처럼 잘 보고 싶어 하고 이제 막 서로 경쟁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도 학교보다 여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들도 아 여기서 못 봐야 학교 가서 잘 봐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어렵게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더 많이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시험도 많이 보고 어렵게 보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까지 좀 활용해서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고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시험에 출제 가는 선생님도 있고 이제 김수학 선생님은 교과서 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것도 1학년 때 할 때 뭔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항상 기준은 수능인 거예요. 수능에서 그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걸 기준으로 항상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동고 기출을 잘 활용하는 거. 보시면 항상 2학년, 1학년, 3학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유형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클리닉 때 외부 지문 연습시킬 때도 3학년 기출 가지고 와서 풀리는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범위 안에 같은 작품이 있다든지라고 하면은 1, 2, 3학년 막론하고 이제 항상 같은 기출을 가지고 풀려요. 여기도 보시면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학년 거, 2학년 거 같이 이제 문학 시험에 대해서는 유형도 똑같이 나오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문제 작년 1학년들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2학년에도 나왔고 3학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중동 기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업하고 클리닉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거의 대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비평문이라든지 논문 같은 것까지 참고해서 깊이 있게 다 이야기하고 이제 자료를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다지선다 문제라든지 또는 뭐 비평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출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나라도 다 적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나 테스트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고 만들면서 여기 왼쪽은 이제 문제 교재예요. 이제 교재가 진도 나가는 교재가 한 권 있으면 문제를 푸는 교재가 한 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싫어하는 눈 뜨면 국어라는 프린트가 있어요. 저기다가 막 펜으로 눈 뜨면 죽어 막 이렇게 써오는데 애들이 자 저기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매주 문제 교재에 있는 거는 오늘 배운 진도에 관한 문제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복습한다든지 조금 더 학교 선생님들의 설명과 유사한 문제들 이제 조합해서 눈 뜨면 국어로 나가고 이렇게 두 개의 과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서술형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서술형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앞에는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지문을 깊이 이해해 놓고 뒤로 가면은 서술형 쓰기도 연습하면서 실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테스트 같은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적중할 수 있을지 지문을 적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이라든지 서술형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형 모의고사로 보는 실전 연습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 시험 볼 때 이제 최소 한 4번 정도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7회까지 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도 이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테스트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인 거죠. 매주 보는 누적 점검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4주차 이후부터 보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진도 나가는 대로 약간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후반부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저 점수가 생각보다는 유의미해요. 이제 학교 가면은 조금 더 애들이 잘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막 계속
보면은 자기들도 조금 감이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요 뒤에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고요.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재로 나가는 게 있고, 눈뜨면국어 프린트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과제까지. 클리닉은 필수 참석이고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관리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쪼면서 하고 있고 아이들도 알고 있기는 해요.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끝까지 다 관리하고 챙긴다는 거를. 그래서 뭐 문자가 나간다든지 클리닉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클리닉 이제 제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데 요건 이제 밴드에 올려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요. 네, 일반적으로 뭐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거 나갈 때는 괜찮은데 고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이제 복습 동영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밴드에 가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클리닉에서는 무엇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한 번 하면 클리닉이 뒤따라가서 한 번이 필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한 번, 클리닉 한 번. 그러니까 수업과 수업 사이에 클리닉이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애는 국어를 일주일에 딱 하루밖에 못 뺀다라고 하면 수업하기 전에 오면 돼요. 수업 앞에. 저희 수업이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6교시인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 끝나고 여기 오면 빨리 오는 애들 한 3시 40분 정도면 와요. 이제 수업은 이제 6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클리닉하고 한 5시 반쯤에 나가서 좀 뭐 먹고 들어와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되게 많기는 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업에서 그 주에 나간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지금 강의식으로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제가 클리닉을 하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잘 듣고 잘하는 애라고 하더라도 모든 수업에 대해서 100%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중간중간에 약간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빠짐없이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점검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지선다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막 40개, 애들이 맨날 와서 클리닉 자료 받고 확인하는 게 야, 오늘은 70개야, 오늘은 60개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자료를 보면 맨 앞이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지문에 대해서 저 다지선다 문제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꼼꼼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외부 지문 분석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그냥 주고 풀어, 감상회가 아니라, 어쨌든 문학이 말하는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틀을 주는 거예요. 시를 풀 때는 이거 순으로 간다. 소설을 풀 때는 이거는 필수고, 여기서 뭐 갈등은 꼭 찾아야 된다. 이런 틀을 주고 이제 표로 만들어주면, 작품을 읽고 그 표에다가 맞춰서 써보면서 작품을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고 그냥 문제를 풀어 하고 객관식 문제만 주고 제가 채점만 하면 얘가 지문을 이해했는지 저도 알 길이 없잖아요. 왜냐면 애들은 문제는 워낙 잘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표를 채우면서 실제로 얘가 그걸 이해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고전 소설도 이렇게 인물 가계도를 그리면서 실제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배운 지문에 대해서 다지선다로 점검하기 그리고 외부 지문 푸는 훈련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풀면은 저하고 같이 검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면 질문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근거 찾아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식 문제는 애들이 잘 푸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그냥 풀어와 하고 채점만 하면은 되게 쉽게 끝나요. 근데 이제 근거를 찾는다든지 틀린 걸 왜 틀렸는지 설명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사고 과정을 확인하면 좀 공부가 되고 좀 이제 더 습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아이들의 피드백을 모아 놓은 거고요. 네, 저희 이제 그 조교로 오는 친구를 이제 예로 들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저희 중동고 졸업생 친구가 이제 국문과에 입학하면서 저희 조교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는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같이 그 1학기 후반부터 같이 온 친구였는데 처음 왔을 때는 자기가 4등급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잘해서 2학년 때는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주 훌륭한 대학에 국문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역시 국문과라 그런지 딱 입학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진짜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받고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의 무슨 한 편의 자소서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제 써서 보냈는데 막 선생님께 배운 거는 하나의 내신이 아니라 진짜 막 구구절절 보냈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직업으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거지만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기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만나는 친구들도 좀 진심으로 같이 대하면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표는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6교시인 날들이죠. 좋은 시간표인 것 같고요. 이제 개강은 이제 학교 개학하고 한 주 있다가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2학년을 문학 문법하고 나면 이제 수험생이에요. 네, 2학년 내신은 문학 문법이지만 이게 결국은 수능의 기본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중동문은 문학도 어렵고 2학기 문법은 더 어려워요. 문법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고 내신하면서 그냥 수능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2학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도로 비문학만 좀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대책만 좀 따로 세우시면 되고 2학년 내신이 결국은 수능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아이들이 후반부로 가면 막 조금 등급이 안 나오거나 하면 조금 무력해져서 모르겠어 정시야 막 남자는 정시지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교육과정과 이제 수능 체제에서는 정시만으로는 또 수능만으로는 안 되기도 하고 2학년에 있는 선택 과목들이 결국은 수능에 직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점수도 잘 받지만 수능을 위해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략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